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공사판에서는 이 9mm 합판이 여기저기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번 작업에서도 일단 합판 재단 좀 치고 본론에 들어갑니다. 이번 작업은 바로 이거죠. 여기에 문을 달 거냐 그냥 뚫어버릴 거냐로 한참 옥신각신했는데 결국은 집주인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뚫어달라네요. 겨울에 엄청 추울걸? 습기 찰걸? 곰팡이 필걸? 해봤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뚫어드려야지. 문을 없애고 실내를 하나로 있는 건 좀 사이즈가 되는 건축물에서나 하는 거거든요. 다 시공 가능한 규격이라는 게 있는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을 알려드리고 그래도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밖에 없죠. 목수는 을이니까. 그나저나 이 바닥이 참 난관일 듯 합니다. 석고보드를 붙이기 전에 일단 정리를 해놔야 단차를 최소화하면서 시공을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먼저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단친 합판은 여기 이렇게 납품이 되는 거죠. 이번 작업에 사용할 목재는 아카시아 집성판 18T입니다. 애쉬나 오크를 쓰는 게 좋지만 문지방은 오래 쓰다 보면 때가 타기 때문에 좀 어두운 목재를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멀바우가 좋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2022년 4월 기준으로 아카시아 집성판 가격이 딱 2년 전 멀바우 가격을 살짝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멀바우는 표면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맨발로 밟았을 때 감촉이 별로예요. 저는 그걸 매끈하게 다듬어서 쓸 거면 멀바우를 쓰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멀바우는 약간 우툴투툴한 감촉이 좋은 거다라는 개인적인 편견과 아집이 좀 있기 때문에 아카시아로 선택했습니다. 저가 하드우드의 대명사 아카시아가 2년 전 멀바우 값이라니 물가 상승이 참 엄청납니다. 이게 다 유엔 때문이에요. 통로를 제작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무로 통로를 짜서 틈에 딱 맞춰 끼우는 방법이 있고 이미 통로로 뚫려있는 틈의 각 면에 나무 판재를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엔 사방 직각이 딱 맞고 보기에 좋지만 수평과 직각을 맞춰서 설치하려면 인부가 필요하거든요. 혼자서 18T 원장 한 판에 해당하는 하드우드를 들어 올린 채로 수평과 직각을 맞추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후자의 방법으로 작업할 겁니다. 후자의 방법은 이미 짜여있는 통로가 직각이 아니라면 최종 작업물도 직각이 맞을 수가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긴 해요. 아무래도 깔끔하게 단차 없이 마감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죠. 모두들 안전목공하십시오. 이 아카시아가 얹혀지고 나면 그 후에는 이 부위만큼은 아무 추가 작업이 없을 거기 때문에 깔끔하게 마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작업할 때마다 미리 1차 마감을 하고 들어가 줍니다. 피스박을 위치도 잡아주는데 지우개로 지웠을 때 티가 안 날 정도로 선을 아주 살짝 그어줘야 하죠. 보이십니까? 사실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집주인이건 세입자건 누가 살게 되던 간에 손 다치면 안 되니까 라운드 처리는 필수적이죠. 하드우드라도 중간중간 약한 부위는 이렇게 트리머에 눌리면서 하자가 발생됩니다. 싹 갈아줘야 해요. 이렇게 모든 판재의 라운드 작업은 완성됐습니다. 2.5cm 두께로 부목을 재단해줍니다. 설치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사람이 나뉘어서 자기 파트만 작업하기 때문에 내가 잘해도 뒷사람이 받아서 하자를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방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 뒷사람은 오늘 처음 작업하는 사람이다 라고 가정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작업해도 될 정도로 만들어서 넘겨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실하고 똘똘한 사람도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실수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그걸 방지해주는 대비책을 마련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석고보드와 합판을 대고 벽지를 바르려면 벽에서 2.5cm는 튀어나와 있어야 하니까 통로의 두께 플러스 5cm 플러스 여분으로 아카시아를 재단했고 양쪽 모두 균일하게 2.5cm씩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부목을 박아주면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해도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 거죠. 작업 후에 부목만 떼어내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작업은 결국 저 혼자 다 할 거라 상관없긴 하지만 혼자 할 때도 부목이 있으면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실리콘을 쭉쭉 발라주고 상부부터 들어가는데 왕타카가 속을 썩입니다. 이 내장목 수위를 혼자 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몸개그 실력이 필요해요. 보통 인건비 아까워서 내장목수 딱 한 명만 불러서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툴벨트와 사다리가 조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원래는 하판을 단단히 고정하고 그 위에 좌우 벽체를 세우고 그 위에 천장을 얹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번 작업에서는 하판을 붙일 부분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벽체를 단단히 고정해두고 하판은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린 뒤에 틈새를 폼으로 메워주려는 계획인데 잘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일단 계획은 그런데 아무래도 천장 쪽에 틈이 벌어질 거고 그래서 천장에는 최종적으로 아카시아가 한 판 더 붙어서 단차를 없애주도록 시공하려고 합니다. 실리콘과 타카만으로는 중간중간 뜨는 부위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고정해둔 뒤에 반드시 피스를 박아줘야 완전히 단단하게 고정되게 되죠. 피스는 대략 25에서 30cm마다 하나씩 박아주면 되고 설치된 철물을 완전히 관통할 수 있는 길이여야 합니다. 바닥 틈새에 폼을 채워넣었는데요.
사실 폼은 눌렀을 때 받쳐주는 힘은 없습니다. 최대 두 사람이 밟았을 때 버틸 수 있어야 하는데 문지방이 반으로 쪼개지지 않으려면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석고보드를 붙일 때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부목은 이쯤에서 깔끔하게 떼어내줍니다. 사실 마감법이라고 하기도 뭐한 방법입니다만 타카 자리에 실리콘을 바른 뒤에 물티슈로 겁나 비벼줍니다. 인테리어에는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많이 동원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양반이에요. 빨리 끝내려고 이 방법을 전체적으로 썼는데 괜히 했나 싶습니다. 역시 미관상 좋지가 않아요.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지만 틈새에 완전히 끼어버린 실리콘은 좀 흉물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마감을 쓰시려면 실리콘을 아주 살짝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큰 하자는 차후에 따로 처리해주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마감했죠. 문지방에 힘을 받쳐주기 위해서 방수화판을 덧대기로 했습니다. 문지방 틈새를 시멘트와 자갈을 이겨서 소위 떠바리라는 작업으로 처리하면 좀 더 튼튼하긴 한데 이미 폼은 쏴버렸고 나중에 떠바리 친 부분이 떨어지면서 하자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한 3에서 5년 뒤에 보수공사 한 번 더 할 각오를 하고 일단 이 작업으로 가기로 했죠. 문지방을 확실히 떠받치기 위해 2mm 정도 더 두껍게 재단을 쳤습니다. 틈을 꽉 메우기 위해서 망치로 쳐서 최대한 밀착시켰어요. 그 뒤에 타카를 박아서 완전히 고정시키는 거죠. 에어 서플라이가 자꾸 돌아가서 고장났나 했는데 이 호스에 구멍이 난 거였습니다. 구입한 지 1년도 안 된 물건인데 구멍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런 형태의 호스는 구입하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힘은 받게 만들었는데 요대로 집주인에게 그냥 사세요 하면 빰 맞겠죠? 앞에 아카시아 판을 하나 대줘야겠습니다. 그 전에 한 번 더 마감을 쳐줘야 됩니다. 작업자들이 드나들면서 신발이나 자재로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파쿠릴라라는 제품인데요. 실내 체육관의 마룻바닥 최종 마감제로 많이 쓰는 녀석입니다. 우레탄과 니스, 수분이 섞여있는 타입이고 최대 3번까지 바르면 끝나죠.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통로나 바닥 같은 데서 효과가 오래가고 좋아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부담되는데 제가 들고 있는 저 작은 통 하나에 4~5만원쯤 해요. 건축주가 가격을 깎으면 이런 마감제는 쓸 수가 없고 적당한 선에서 협의가 돼야 쓸 수 있는 마감제입니다. 이 현장은 제가 10원 한 장 받을 가망이 없지만 마누라님 거니까 그냥 아낌없이 처벌 발라버리고 있습니다. 바닥은 가장 마찰이 많이 일어나니까 좀 많이 발라주는데요. 많이 바르는 것보다는 얇게 한두 번 더 발라주는 게 사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발라봤자 떡지고 울퉁불퉁해질 뿐이죠. 정석대로 하자면 CBT 아카시아를 사서 재단에 쓰는 게 맞는데 나무값이 워낙 비싸요 말이죠. 그래서 그냥 가진 걸로 해결하려고 대패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18T 아카시아를 대패 쳐서 CBT로 만드는 거죠. 뭐가 더 현명한 건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진행했어요. 멀끔한 집성판도 대패질해보면 내부에 크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목공본드와 톱밥가루로 하자를 없애줘야 하죠. 물티슈로 닦아내보면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최종 마감을 한 번에 치기 위해서 여기에도 1차 마감을 쳐주고 들어가기로 했죠. 이건 뒷면입니다. 앞면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는데요. 마구리면과 엣지 그레인에 페인트를 발라줄 겁니다. 바닥에 딱 붙는 마감제는 습기가 올라올 수도 있지만 물을 엎지르기도 하고 청소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수분과 접촉할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원목으로 마감을 할 때는 방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방수 도색이 필수죠. 앞면에 페인트가 묻으면 보기 싫으니까 마스킹 테이프로 경계를 잡아준 거고 페인트가 튄 부분을 정리해준 뒤에 파쿠릴라로 1차 마감을 해줍니다. 눈에 띌 일 없는 뒷면은 그냥 오일 스테인으로 방수 작업만 하고 앞면은 고급지게 파쿠릴라를 발라버리는 거죠. 경제적이죠? 피스박을 자리를 미리 홀을 내주고 샌딩기로 정리해주죠. 이때는 1차 마감이 완전히 벗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 400방 샌딩지로 작업했어요. 이제 실리콘을 아주 더럽게 발라주죠. 이런 곳에 실리콘으로 자기 이름을 쓰는 사람도 있고 부자 되세요 라든가 축복의 메시지를 적기도 하는데 영상으로 박제될 거라 그냥 발라버렸습니다. 방수화판과 딱 붙게 목재용 망치로 쳐서 자리를 잡아주고 피스를 박아줍니다. 피스 구멍은 목심으로 덮어주면 되죠. 목심 하나가 자꾸 빠져서 다 쓰고 굴러다니는 쿠사비로 지지해줬습니다. 대도하는 일본어보다는 그냥 쐐기가 나은 표현 같네요. 상부는 이중으로 덧대서 단차를 해소해줬어요. 근데 요게 또 단차가 생기네. 끝도 없이 막다간 통로를 막아버릴 수 있으니까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방수화판 자투리는 미리 잘라내주는 게 석고보드 붙일 때 좋거든요. 욕먹을 짓인데 괜찮습니다. 처남이 작업할 거니까. 호목학 석사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겠죠. 본드가 마른 뒤에 자투리를 쳐내고 샌딩해 줍니다. 이때도 1차 마감제가 벗겨지지 않도록 400방으로 샌딩했죠. 마스크와 툴벨트를 착용했어야 했는데 가깝다고 그냥 하다가 먼지 좀 먹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노동을 취미생활로 하는데 왜 배가 나오는 거지? 재단 실수로 구석에 단차가 떡 벌어져 버렸어요. 다이소에
갔다가 요 놈을 하나 구해왔습니다. 요즘 다이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다 있어. 색이 딱 맞지 않는 게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분해서 파는 곳이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퍼티는 틈새를 메워주는 역할이라 꼼꼼하게만 바르면 되는데요. 틈새에 꾹꾹 눌러서 좀 두껍게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겉에만 살짝 덮어버리면 마르고 나서 가루가 되어 사라지게 되죠. 방금 막 바른 퍼티는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여 나갑니다. 한번 닦아낸 뒤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면 간단히 작업이 끝나게 되죠. 참 쉽죠? 전체적으로 물티슈로 닦아내면서 먼지를 제거해주고 놓친 하자가 없나 살펴보면 최종 마감을 할 준비는 끝이 납니다. 최종 마감 전에 한번 쭉 둘러봤어요. 설렁설렁 이래가지고는 건축주한테 트집 잡혀서 다 드러내고 새로 작업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합니다. 천안과 처형이 모두 건축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제 마누라 입는 썰미도 일반인 수준을 넘어서죠. 아주 죽을 맛입니다. 이틀이 지나서 저녁 때 몰래 와봤습니다. 아직은 제가 경력이 일천해가지고 이런 하자가 꼭 있단 말이죠. 눈물 자국입니다. 갈아내고 새로 덮어줘야죠. 다른 곳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엣지 그레인 쪽이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괜찮아요. 카메라로는 좀 많이 도드라져 보이네요. 퍼티를 너무 밝은 색을 써서 좀 튄다는 게 문제점인 것 같고 이 부분은 눈물 자국인 줄 알았는데 목재가 원래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하자라면 하자입니다. 마감 전에 어색한 부분은 색을 입혀서 덮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나마 바닥이 깨끗하게 나와서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전등은 없지만 전기는 흐르고 있거든요. 사실 이 친구들 때문에 작업하는 내내 엄청 거슬렸어요. 나름 목숨을 걸고 한 작업이었습니다. 이제 이 통로를 다른 인부가 망치지 못하도록 이런 방어막을 하나 씌워주면 제 임무는 끝이 나죠. 그럼 저는 또다시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tried to get you Guess I was just obsessed with you Or maybe not